그 다음에 그 일반적으로 언론의 그 어떤 그 분위기가 트럼프가 쇼하는 동안 김정은의 핵무기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트럼프 쇼는 미국 고립주의이며 이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그 얘기들이 막 이제 튀어나온단 말이죠. 이거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표정 관리해야 될 아주 기분 좋은 비난들이에요. 왜냐? 이거 어느 날 북한은 워낙에 그 위험한 집단이기 때문에, 워낙에 위험한 무기 체계를 비축해 놨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본다 그랬을 때 그게 합리화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상대방이 뭐 얘기 다 해놨네. 상대방의 얘기에 의하면 아니 가만 내버려두면 핵탄두가 100개까지 증가한다며. 그리고 가만 내버려두면 미사일이 계속 양산된다며.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나는 그동안 속아가지고 쇼 부린 사람이라며. 오케이, 내가 지금 정신 차려서 패어. 패놓고서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그 D-Day 그날까지 이런 종류의 비난, 트럼프에 대한 비난,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의 오판에 의해서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다라는 위기의식, 이거 계속 높아져야 돼요.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트럼프 행정부가 마지막 결단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결단을 내렸을 때 정치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 저는 뭐 그렇게 비난하는 거나 그런 위기의식이 없는 편이지만 그거 뭐 스스로 알아서 뭐 트럼프 개객기 하고 비난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저기 워싱턴까지 핵으로 처맞게 된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높여주시는 미국의 그 뉴스 미디어도 많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저는 그렇게 비난하거나 위기의식을 높일 필요를 못 느낍니다. 자, 트럼프에게 쇼는 맞긴 해요. 쇼는 쇼인데 이게 트럼프 인기를 위한 쇼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중국 손발묶기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쇼예요. 우리가 이건 돌이켜보면 지난 7월 이후부터 중국 손발묶기가 진행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제적 수단에 의한 손발묶기이기 때문에 7월 같은 조치를 취해놔도 그 조치가 유지되는 한 시간이 갈수록 그게 뼈를 삭게 만들고 얼을 깊게 들게 만든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 중국 손발묶기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말하자면 강고해지는 거죠. 그럼 강고해지면 어떻게 되냐. 중국이 북한에 급변사태 났을 때 개입을 할 수 없게 돼요. 중국이 개입할 수 없게 되니까 미국은 무슨 문제만 신경 쓰면 되냐. 만에 하나 북에 대해서 침공하더라도 그때 휴전선 남쪽에서 사람 많이 안 죽고 또 그때 휴전선 북쪽에서도 천문학적인 숫자는 안 죽게 그렇게 이제 그 작전을 짤 수 있냐 없냐, 그런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냐 없냐, 미국은 그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이제 또한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게 북핵이라는 게 또 미중 전쟁이라는 게 지금 미국의 내셔널 아젠다 넘버 1이 된 거 아니에요. 미국의 첫 번째 국가 아젠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내 정치 여론이 정비되기 시작을 하죠. 예를 들어서 특히 이번에 중간선거 거치면서 그 트럼프 쪽에 두고두고 속속했던 미 공화당 상원 외교위원장 밥 코커 같은 사람 그냥 제거해낸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그동안에 한 1년 동안에 미국 군사력이 정비되고 그것이 동아시아에 집중될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토마호크 같은 그런 무기들이 축적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벌어졌겠죠. 근데 이게 패러다임 변경을 보면 이게 더 엄청나요. 이 주적을 소련 내지 러시아로 보는 패러다임이 1945년 이후 73년 동안 미국을 지배해 왔습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를 주적이 아니라 경계 제어의 대상, 비질런트 컨트롤 대상으로 보는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한반도에 대해서만 해도 이게 패러다임이 분단이었거든요. 우리가 6.25 때
서울 인천 상륙작전 이후 서울 수복이 되고 나서 38선을 넘어서 북진을 했을 때 미국이 굉장히 겁을 냈어요. 왜 그러냐면 유엔군을 모을 때에 저거가 유엔군을 모았을 때의 명분이 뭐였었냐면은 유엔군을 모았을 때의 명분이 38선 이남의 회복이었다고요. 근데 38선 이남을 회복한 다음에 38선 이북까지 몰고 올라가면 유엔군을 모은 명분이 깨질 뿐만 아니라 미국에 언제라도 번질 수 있는 전쟁 혐오, 반전 여론을 부추길 가능성이 컸다고요. 이에 따라서 그 당시 50년도, 그러니까 50년에 6.25 전쟁 중에서 지금 서로 막 다 저쪽 애들은 여기를 다 적화시키겠다고 내려온 걸 격퇴한 그런 상황에서도 저쪽을 무찔러서 없애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한다라는 그 패러다임이 길게 잡으면 73년, 짧게 잡으면 1945년부터 73년, 짧게 잡으면 정전협정이 맺어진 53년부터 지금까지 65년을 지배해 온 거예요. 이 패러다임이 이제 북한을 해방시키고 북한을 자유민주 노스코리아 FNK로 건국시키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유민주 노스코리아와 자유민주 사우스코리아 즉 대한민국 사이에 자유 코리아 국가연합 Free Korea Confederation을 형성시켜서 사실상 자유통일의 밑그림을 그린다. 이런 패러다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라고 이게. 60-70년 만에. 더욱이 친중 패러다임이 46년 만에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 1972년 그러니까 인도차이나 베트남과 인도차이나가 적화가 완성되기 직전에 미국이 소련을 대항하기 위해서 공산불락으로부터 중국을 떼어내기 위해서 완전히 떼어내기 위해서 72년도에 미국과 중국이 국교 정상화를 맺었단 말이에요. 국교 정상화를 했다고요. 그 다음 이후로는 친중 패러다임이에요. 미국의 기본적인 관점이. 쟤들 키워서 소련 견제시키겠다. 이게 미국의 기본 패러다임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친중 패러다임이 이제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중국을 일본으로 규정을 하고 중국의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가 국력을 총동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끝장내겠다. 이렇게 이제 바뀐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46년 만의 변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집권이 이제 내일 모레 2년 되는데 그 2년 동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미국의 글로벌 전략의 근본 축이 그냥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심각한 변화죠,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한반도에는 대단한 존재들이 많아요. 휴전선 너머에는 최고 존엄이 계시고, 휴전선 남쪽에는 최고 애국자가 있습니다. 최고 존엄의 이름은 김정은이고, 최고 애국자 이름은 문재인입니다. 이거 얼마나 애국자인지 한번 살펴보죠. 만약에 문재인 집단이, 그러니까 586 집단이, 전대협 집단이 집권 후에, 그러니까 2017년이죠. 2017년 집권 후에,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은 좌파라 그래도 국방이나 외교, 통일에 관해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변신했었더라면 미국은 아마도 바보 같고 무기력한 야권보다 차라리 문재인 집단, 차라리 586 집단, 차라리 전대 집단과 거래를 하겠다라고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그 감옥에 있을 때 저는 그렇게 쟤들이 못 갈 거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과거가 이 북과의 인연에 의해서 뒷덜미가 딱 잡혀져 있어서 그런 변신 못 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작년 초에 감옥에 있었을 때 좀 약 올리는 소리를 했죠. 그래, 너희 집권 잘했는데 한번 한미동맹 중심으로 완전히 입장을 바꿔봐. 그러면 너희가 아마 20년은 집권할 거야. 그러니까 이해찬 씨한테 제가 충고해주고 싶은 말이, 이 양반 뭐 뻑하면은 20년 집권한다는 둥, 뭐 수십 년 집권한다는 둥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런 그 꿈을 제대로 꾸려면 경제정책에 대해서 좌파를 하든 뭐 신좌파를 하든 그건 알아서들 하시더라도 외교, 국방, 안보 통일이 한미동맹 중심으로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해서 전쟁을 벌일 수 있고 미국과 함께 북한 해방을 진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180도 바뀌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안 바꾸고서 그래도 우리가 20년 집권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걸 두고 아주 훌륭한 한국말이 있습니다. 그걸 두고 개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미국이 정말 화급한 사정이고 김정은이 반중이었더라면, 김정은이 주도하는 적화 한반도를 미국이 반중 최전선으로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오히려. 근데 화급하다는 게 어느 정도 화급해야 되냐? 어떻게 미국이 지금 국내 여론이 완전히 고립주의로 쏠리고 미국 국력이 막 꼬라박히고 있어서 미국이 어떻게 손 써볼 수가 없어, 중국에 대해서. 아무 손 쓸 상황이 없는데 여기 보니까 기특하게 이 김일성 영생교 3대 교주, 3대 신이 반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 네가 한반도 다 쳐먹고 네가 한번 한반도 전체를 적화한 다음에 반중 전쟁 한번 벌여봐 하고 내버려둘 수도 있었을 거다. 이건 완전히 이제 대체 역사적인 상상이에요. 끔찍한 상상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힘이 지금 넘치잖아요. 미국 화급하질 않아요. 무역 가지고 좀 줄이 트으니까 중국 지금 거의 숨막혀서 자지러지게 비명 지르거든요. 저거 금융제재까지 가면 중국 저기 온 전신에 복합골절 한 400군데 일어나는 거예요. 척추 부러지고 골반 부러지고 목뼈 부러지고 이제 흐물흐물해갖고 쓰지도 못하는 상태 돼요. 총 한 방 안 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만도. 그 미국은 4%대 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힘이 넘치는 상태란 말이에요. 화급하질 않아요. 옛날 72년도 인도차이나 적화 때는 세계 지도를 놓고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위는 소련이 10벌개, 그 다음 몽고 10벌개, 그 다음에 중국 10벌개, 그 다음에 중국 아래 베트남 10벌개, 그 옆에 캄보디아 10벌개, 그 중간에 낀 라오스 10벌개. 그럼 조만간에 뭐가 돼요? 타일랜드 10벌개 줘요. 그 아래에 있는 말레이시아 10벌개 줘요. 그럼 미얀마는 당연히 10벌개 줘요. 그 다음에 그때 벵글라데시나 인도에 있는 공산당 무지막지 했어요.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의 그 급진 세력에 의한 게릴라에서 수만 명 죽었어요. 그럼 여기 다 10벌개 주는 거 이거. 그러니까 화급하다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 국민들은 화가 나갖고 왜 우리 아까운 젊은이들이 그 언어도 안 통하고 생김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그렇게 그냥 독립하겠다는 애들이었는데 왜 그 밀림에 가서 우리가 그 참혹하게 고생하고 죽어야 되냐. 화가 나서 매일 데모를 하고 사회가 빠개질 지경에 이르고 그러니까 그냥 화급하게 키신저랑 닉슨이 베이징으로 달려들어가서 중국을 딱 붙잡고 야, 우리 국교 수교 트자. 그리고 네가 소련이랑 한번 싸워봐.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굉장히 화급했다고요. 그리고 이미 그 이전에 50년대 말부터 중소 국경 분쟁이 시작이 됐어요. 이유는 두 가지였었어요. 하나는 국경 분쟁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거예요. 원폭 기술을 소련이 중국한테 제공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원자폭탄 기술은 중국 스스로, 모택동 스스로 개발했다고요. 이런 몇 가지 원인 때문에 중국은 소련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었다고요, 이미. 그러니까 그냥 72년도에 그냥 중국 그냥 그 유혹해내서 반소전선에 딱 최전선으로 딱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만약에 반중전선을 만드는데 그거를 김정은 주도의 적화 한반도를 반중전선의 최전선에 세우려고 할 정도로 미국이 애달게 화급하냐 이거예요. 안 해요. 그리고 그 정도로 그럼 김정은이 이때까지 반중 노선을 밟아왔냐. 옛날 1950년대 60년대에 중국이 반소 노선을 밟았듯이 천만의 반중 노선은요. 시진핑 앞에 납작 엎드려서 먹고 사는 그런 그 짝퉁 신이잖아요. 북의 핵과 미사일 자체가 중국 제품, 중국 기술인데. 북의 핵과 미사일이 시진핑의 그러니까 지정학적 도발, 국제 질서에 대한 도발 대행업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종류의. 그러니까 문재인도 지금 미국의 전체 구도에서 보면 아무 쓸모가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인 굉장히 치명적으로 마이너스인 존재이고 이 김정은이 이끄는 김일성 영생교도 미국의 전체 구도에서 보면 치명적인 적이 돼버렸고 그래서 드디어 둘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요것들이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을 짝짝공화국 만들려고 아주 환장을 해서 날뛰고 있고 그리고 이런 거는 그냥 국제 전략, 국가 전략 차원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내뱉는 말에서 그냥 100% 다 드러나고 예를 들면 박원순이 한국은 중국이라는 아주 훌륭한 말에 그 섹시한 궁둥이에 붙은 파리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말 궁둥이에 앉아서 중국이 뛰면 만리를 같이 갈 수 있다. 이게 말이냐고요? 막걸리냐고요? 문재인은 중국은 태산이요. 한국은 그 옆에 있는 조그만 동산이다. 이게 말이냐고 막걸리냐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내뱉으면 친중 발언 아니야. 사고방식이. 그냥 친중이 아니라 거의 중화 그 사대주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의도만 드러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이 문재인이 이렇게 그 최고 애국자라고 제가 하는 이유는 이게 변신을 했더라면 우리 골 아플 뻔했어요. 근데 변신을 하지 않고 오히려 김정은을 싸고 돌면서 짝짝꿍해서 친중반미 코리아 연방을 막 냄새를 풍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저 북한을 날려버리지 않으면 북한을 해방시키지 않으면은 한반도 전체가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자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2018년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자는 문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세뇌 탈출 최고 애국자상을 못 만들었어요, 메달을. 만약에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잘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청와대로 보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애국을 하다 보면 불행이 있는 거죠. 집안 뿌리도 파먹게 되고, 부인한테 구박도 받고, 애들도 고생시키고, 그럼 모든 애국자의 그런, 불행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불행보다 더 큰 불행이 뭐냐? 시대를 잘 못 만나는 거예요, 시대를. 그러니까 문재인이 시대를 잘 못 만난 거예요. 문재인이 만났을 법했던 시대, 혹은 586 권력 집단이 만났더라면 좋았을 시대는 어쩌면 1950년 겨울이고요. 물론 한 2년 후에 2년 동안 더 많이 고생하고 패망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만났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조지 캐넌 같은 사람이에요. 왼쪽 사진이 뭐냐면요. 왼쪽 사진이 뭐냐면 2050년 겨울에 중공군이 개입을 하니까 미군이 참 비참한 몰골로 이제 후퇴를 하거든요. 이 미군 병사들이 지게에다가 심지어는 가마니까지 싣고 보급품 싣고 이러고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비참하게 후퇴했어요, 미군들이 그때. 중공군의 기습 개입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조지 캐넌이라고 오른쪽 사진에 있는 대머리 아저씨예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냉전의 구도를 설계한 사람이거든요. 소련을 포위해서 가둬야 된다라는 그 냉전을 설계한 냉전의 설계자로 꼽히는 사람인데 이 조지 캐넌은
이 38선 이남의 대한민국 단정 수립을 지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48년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축하했었고요. 1950년 6월에 남침이 시작되자 누구보다 먼저 미국에 곧바로 개입해서 격퇴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 겨울 중국이 개입을 하니까 조지 캐논이 뭐라 그랬냐. 대한민국을 뼈다구 고깃덩어리로 적화시켜서 한반도를 던져놓으면 적화되도록 내버려두면 그게 중국과 소련 사이에 중소 분쟁을 일으키게 될 고깃덩어리가 될 거다. 배고픈 개 2마리가 고깃덩어리 서로 집어먹으려고 싸움박질하듯이 한반도, 적화된 한반도를 집어먹으려고 중국과 소련이 싸움박질하게 될 거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 개입하지 말고 철군해버리고 한반도 적화되게 내버려둬라. 이게 무시무시한 국제정치 전략이에요. 지금 문재인 집단 혹은 586 권력 집단의 최대의 불행은 뭐냐면 어디를 둘러봐도 한반도가 사실상 적화. 그러니까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이 돼야 한다. 그게 미국의 국익이다. 그게 어쩌면 중국의 대못을 박는 길일 수도 있다.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적화 코리아 연방이 되면 혹은 반적화 코리아 연방이 되면 한반도의 남북 코리아 연방이 되면 그러니까 김일성 영생교가 살아있는 그러면 그게 중국에 대항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스토리를 말하는 전략가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개소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게 문재인 최대의 불행입니다. 모르겠어요. 문재인의 특보라고 하는 문정인은 그런 소리 할지 모르는데 문정인도 그런 소리는 안 하죠. 문정인도 평화 때문에 민족을 위해서 남북 간의 그런 김일성 영생교 살려놓고 거기랑 친하게 지내는 이런 방식이 좋다라고 이렇게 떠들기는 해도 그러한 시스템이 되면 그게 중국을 들이받게 된다. 중국이랑 싸우게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미 친중반미 코리아 연방의 그 의도를 드러낸 문재인 정부는 어디 한 군데에도 그게 미국 민주당이 됐던 미국 무슨 그 트럼프를 매일 씹어 돌리는 미국의 그 빅 미디어가 됐던 간에 미국의 어떤 친북 성향의 그 이른바 한국학 학자가 됐던 간에 어디를 둘러봐도 단 한 명도 김일성 영생교 존속시키고 그 김일성 영생교의 존속에 목을 거는 친북 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도록 해서 김일성 영생교 주도의 코리아 연방이 되면 그 코리아 연방이 중국에 대항하는 최전선 보루가 될 거다. 이런 개소리 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최고 애국자 문재인의 최대 불행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